머리가 빠지시고 그렇죠. 노랑 오가노이드 이렇게 쫙 뿌리면은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자기 세포로부터 만들면 실제로 피부 오가노이드 중에 헤어가 있는 오가노이드가 있어요. 오. 머리카락이 나와요. 만약 우리 몸 전체에서 특정 부분의 인공장기나 인공세포를 만들어서 치료하거나 아니면 교체해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나요? 피부와 장기는 물론이고 탈모가 진행 중인 머리,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이까지 그 놀라운 의학기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과학 연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줄기세포 융합연구실에 직접 왔습니다. 저희는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에서 장 오가노이드를 연구하는 팀이고요. 여기는 오가노이드 연구하면서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이 앉아서 논문 읽고 논문 쓰고 데이터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요 실험대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분자생물학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두 학생은 저희 제자들입니다. UST 학생들입니다.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USD가 여기도 있고 혹시 항우연예대 있고 이런 그럼요. 출연연에 예. 다 계신 국가 분들이죠? 출연연에서 운영하는 대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일단 맨발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신발을 여기 여기는 잠깐 뭐 보호구 같은 것도 껴야 되나요 혹시? 실험할 때는 당연히 껴야 되는데 일단은- 잠깐 촬영일 때는 신발만 네. 신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세포 배양실인데요.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게 올가노이드, 그러니까 네. 장기랑 유사하다 해서 장기 유사체 혹은 미니 장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배양하는 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세포 배양이나 조직 배양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포 배양실에서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고요. 제 이제 제자가 지금 오가노이드 보여주러 왔네요. 다행입니다. 손예슬 박사고요. 손 박사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손예슬 박사는 네. 제 1호 박사고요. 오. 지금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올 때마다 크게 기여한 박사님이라 이번 논문에도 그럼 나오신 거예요? 네, 같이? 이번 논문도 같이 참여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또 자기 논문도 지금 좋은 논문이 나오기 오. 직전이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네. 이 세포는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의 장 오가노이드이고요. 저희 팀에서는 이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연구를 다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저희 팀에 계시는 다른 박사님들, 연구원분들께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이외에 재생치료제로서 활용하는 연구들도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져온 오가노이드는 제가 말씀드린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의 오가노이드입니다. 네, 방금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죠.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의 오가노이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분화능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 또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몸의 모든 장기나 부위 그리고 세포들로 자라날 수 있는 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만든 인공장기를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의 오가노이드라고 합니다. 장 오가노이드라고 하면 우리 장 모양을 생각하면 튜브 형태로 좀 길게 생기길 원하잖아요. 근데 오가노이드는 장의 기본적인 구조를 모사하고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 집합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길다랗게 생기진 않고 이렇게 그냥 속이 비어있는 멍게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속이 비어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장 안쪽 내강이라는 부분을 모사하는 거고요. 바깥쪽이 우리 장 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만든 오가노이드가 사실은 장을 모사하기에는 너무 작은 상태잖아요. 수밀리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팀에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장 오가노이드를 대형화하는 업사이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그 오가노이드가 왜 이렇게 작냐? 인공장기라고 하는데 왜 안 작다. 커지는가 네네. 했을 때 거기에 혈관이 없어서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장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캐폴드라고 해서 어떤 구조체도 같이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제한적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혈관화를 시켜주면서 뭔가 주변의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스캐폴드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고요. 또 장 같은 경우는 그런 스캐폴드를 쓰지 않고도 저희가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세포의 특성을 이용하게 되면 좀 길다랗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팀에서 이제 2가지 전략으로 장 오가노이드를 대형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장에 상처가 있는 쥐에다가 장 오가노이드를 넣어서 치료가 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쥐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장기에서 세포 일부를 떼어내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나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미니 장기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 쓰이는 것은 인간의 장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인간의 미니 장 오가노이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니 장 오가노이드를 상처가 있는 쥐의 장에다가 뿌리면 치료가 됩니다. 단순히 약이나 줄기세포를 뿌려서 치료하는 것보다 오가노이드를 뿌려서 치료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데, 왜냐면 오가노이드는 3차원으로 완성된 장기 조직이 그대로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이 베이거나 살점이 조금 뜯겨져 나갔을 때 그대로 살점을 덮어두면 빠르게 치료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네. 그러면 머리와 빠지시면 거기에 그렇죠. 모낭 오가노이드 이렇게 쫙 뿌리면은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자기 세포로부터 만드는 실제로 피부 오가노이드 중에 헤어가 있는 오가노이드가 있어요. 오, 머리카락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이식해서 재생치료제로 쓰면 내 머리에 심으면 머리카락이 날 수도 있겠죠. 네. 대박인데. 오가노이드는 미니 인공 장기이기 때문에 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전체 뇌를 한 번에 만들지는 못하지만 뇌의 일부를 만들어낼 수는 있죠. 몇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하이브리드 칩 개발업체인 코티컬랩스 연구진들이 생쥐 뇌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칩에다가 심어서 게임을 학습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인공지능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게임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인공생쥐 컴퓨터가 된 것이죠. 당시 AI는 5,000번의 학습이 필요했는데 뇌 오가노이드 칩은 15번의 학습만 하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특정 동물에게서 각각의 장기 오가노이드, 혈관 오가노이드, 뇌 오가노이드, 신경계 오가노이드, 피부 오가노이드 이런 것들을 모든 동물 구성 요소의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합치면 생명체가 될 수 있을까? 박사님께서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장기가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생명체인가? 보통 생명체는 번식이라는 자기 증식능, 그리고 항상성 유지능, 에너지 생산 등이 가능해야 하는데 단순히 장기들을 연결한다고 이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장기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생명이라는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형화를 하면은 또 이점이 어떤 게 있어요? 우선은 지금 현재도 이제 오가노이드의 활용 분야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동물 실험을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실험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시험법을 개발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죠. 동물과 인간과의 종간 차이를 극복할 수 있기도 하고, 왜냐면 오가노이드는 인간 세포 모델이니까 동물 실험만으로는 임상에 들어갔을 때 안정성이나 효능을 완전히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종간 차이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가노이드를 쓰는,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쓰는, 활용하는 평가 모델로 쓰는 게 용도가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오가노이드를 우리가 세포 치료제처럼 병변 부위에 직접 이식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는 줄기세포가 있으니까 빠르게 재생시켜줄 수 있는 재생의 핵심 성분이에요. 그래서 세포 치료제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대형화해서 인공장기 수준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장기를 지금 사실은 수급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오가노이드로 방금 말씀 주신 걸로 보면은 맞춤형 치료제의 느낌이 나거든요. 네. 사람 개개인마다 장기 이상이 생겼을 때 그 부분 잘라내고 네. 오가노이드를 다시 붙여넣고, 만약에 치료하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불치병 관련된 거라면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환자의 세포를 활용할 수 없을 때 네.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저희 생명공학자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오프 더 쉘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성품 형태. 오프 더 쉘프는 뭐냐면 선반에서 꺼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왔을 때 내 맞춤형 어떤 줄기세포나 세포를 활용할 수 없을 때 그러면 만들어 놓은 장기나 오가노이드 중에 활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겠죠. 면역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면역 거부 반응에 가장 필수적인 인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HLA나 이런 거, 우리가 내 혈액을 이 사람에게 이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볼 때 ABO 타입을 보거나 혹은 HLA라고 하는 혈액과 관계되는 어떤 혈액 원소들을 확인하거든요. 단백질들은. 그런 것들을 미리 잘라 놓는 거예요. 크리스퍼-캐스9과 같은 유전자 교정 기술로 잘라내서 아예 면역 거부 반응이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오가노이드는 나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사실은 목표로 하는 게 이 줄기세포나 오가노이드 기술입니다.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오가노이드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네. 생명공학 기술들을 융합해서 그럼요. 최종적으로 만든다. 그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영상 속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의 발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전진하는 인간의 불굴의 정신도 보여줍니다. 과거에 줄기세포 연구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잊히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자들은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면서 새로운 생명의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응원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